안녕하세요.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무엇에 접근하고 무엇을 회피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간은 뇌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이 뇌의 하드웨어 성능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처음부터 막 정말 유별나다, 특별하다, 빼어나다 이렇게 할 만큼 뛰어난 뇌를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0.001% 미만입니다. 이 하드웨어의 나머지는, 즉, 이 인간 뇌 하드웨어의 나머지는 후천적인 환경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거죠. 즉, 얼마나 열심히 이 뇌라는 하드웨어 부속을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업그레이드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올바른 접근법은 아닙니다. 노력이라고 할 때는 올바른 방향과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노력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분명하게 하고 컴퓨터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뭔가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하고 뭔가 전략과 전술이 되게 불분명하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노력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이 호환이 안 되는 부속품을 업그레이드 해봐야 작동하지 않듯이 우리 뇌의 기본적인 설정을 외면하고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외면하고 우리 뇌가 어떻게 해야 발전하는지 우리의 지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걸 외면하고 노력해 하고 연습해봐야 잘 되지 않아요. 내 인생 전반에 유익한 목표를 세워서 추구하거나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의 기본 설정, 우리 뇌의 기본 방식, 작동하는 방식, 우리 뇌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좋아하는지 그거에 맞게 전략을 써야죠. 그거에 맞게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죠. 학습을 하고. 이런 전략을 써야 올바른 연습이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로 하여금 혹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일을 오래도록 지속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뇌의 접근 방식과 회피 방식, 우리 뇌가 뭐에 접근하려고 하고 자꾸 다가가려고 하고 뭐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가, 회피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986년 심리학자 웨인 허시버거의 연구입니다. 이 웨인 허시버거는 인간이 보상이나 이익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타고났고 뭐에 접근하려고 한다고요? 그쵸? 보상이나 이익, 어떤 리워드나 인터레스트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타고나며 그에 따라서 이에 접근하는 것은 쉽게 학습한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보상이나 이익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익에 접근하려는 거는 쉽게 학습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은 잘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 인간은요 처벌이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시스템이 그래요. 어떤 처벌이나 손실, 퍼니시먼트와 러스는 막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쉽게 학습한다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보상이나 이익에는 접근하려고 하고 처벌이나 손실에는 이렇게 회피하려고 해.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선천적으로 탑재된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이 탑재되어 있는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발달해 있는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죠. 그래서 허시버거는 기발한 실험을 하나 기획을 합니다. 이 허시버거는요, 우리 뇌에 이 보상에 접근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면 인간보다 지능이 낮은 동물에게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라면은 태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면 신생아죠. 이런 신생아 수준의 동물에게서도 관찰되어야 이런 현상이 관찰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거는 이 진화 심리학적인 이런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인간이 진화의 어떤 최상위 계층이라면은 인간의 진화의 앞 단계에 해당하는 동물들에게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앞 단계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인간에게도 이게 인간의 뇌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진화의 전 단계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게 나타나면은 인간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버거는 이 조건에 충족하는 동물인 병아리를 대상으로 인간의 전 단계에 해당하고 어린아이여야 되죠. 태어나자마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죠. 병아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허시버거가 다음에 진행한 일은 이 실험을 위한 병아리들의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한 특수 장치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 장치의 기본 개요는 이렇습니다. 트레드밀, 여러분 트레드밀 알죠? 이 런닝머신, 이 트레드밀의 한쪽 끝에 병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병아리의 50cm 정도 앞에는 이 병아리가 여기 지금 트레드밀에 딱 있으면은 이 트레드밀의 요 끝 50cm 정도 앞에는 먹이,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이 먹이를 확인한 병아리는 트레드밀의 다른 쪽 끝을 향해서만 질주하려고 하겠죠. 여기 지금 병아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병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먹이가 있으니까 일로만 접근하려고 하겠죠. 보상에 접근하려고. 네. 그래서 막 질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웬걸 이렇게 질주하면은요 먹이가 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오히려 다가갈 때 먹이가 도망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병아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먹이도 계속 뒤로 도망가요. 네. 그러던 중에 지친 병아리가 잠깐 쉬죠. 근데 잠깐 쉬는 동안에 트레드밀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병아리가 뒤로 이렇게 밀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병아리가 뒤로 밀렸더니 먹이가 쭉 다가오네. 뭐 2배 속도로 막 다가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먹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는 게 기본적인 성향인데 그 기본적인 성향을 이용하면은 먹이가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먹이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먹이가 다가와. 아주 진짜 허시버거의 머리가 좋죠. 이런 실험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거를 학습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학습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사실 저 먹이를 먹으려면은 내가 먹이에서 멀어져야 먹이가 2배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오히려 먹이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먹이가 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허시버거의 기본 가정과는 반대죠. 이 허시버거의 기본 가정, 인간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의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을 과연 학습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놀랍게도, 놀랍진 않나? 이거요, 학습을 못해요. 네? 진짜 몇백 번, 몇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몇백 번, 몇천 번을 반복해도 병아리는요, 무조건 먹이를 향해서 뛰어요.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뜁니다. 지쳐 쓰러져도 먹이는 게서 멀어지죠. 그 다음에 지쳐서 가만히 있으면 먹이가 다가와요. 그러면 사실은 학습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또는 먹이에서 도망쳐야 먹이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그거를요 수백 번 수천 번 봐도요 또 그 다음 순간에는 또 뛰어요. 학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간보다 진화적으로 열등한 동물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에게도 이런 선천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즉 인간도 보상에 접근하는 것은 잘 학습하지만 보상을 회피해야 보상을 얻게 된다. 이런 거를 잘 학습하지 못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나요? 에이 이건 병아리잖아요. 병아리와 인간은 다르죠. 저는 진화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과연 그러면 인간은 뭔가 회피해야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학습할 수 있을까? 신경과학자 마크 기타르트 마십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의 이 교수님인데,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런던 대학이죠. 이 런던 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 대상은 미술 전공자들이고요. 미술의 역사에 정통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클레의 작품, 피카소의 작품, 칸딘스키의 작품, 마티스의 작품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4집단으로 구분했어요. 특정 화가의 작품에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1달러씩 적립하는 1달러를 얻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이게 1번이에요. 특정 화가의 작품, 예를 들면 클레의 작품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라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1달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타겟에 접근하면 보상이 있는 거죠. 보상에 대한 학습이죠. 근데 2번 조건은 뭐냐? 2번 조건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20달러를 먼저 줘요. 학생들에게 20달러를 먼저 주고 특정 화가의 작품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20달러를 유지합니다. 이건 뭐예요? 근데 누르지 못하면은 클레가 나왔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그냥 유지예요. 현상 유지. 근데 클레의 작품이 나왔는데 스페이스바를 못 누르고 넘어갔어. 그러면 1달러를 뺏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타겟을 놓치면은 처벌하는 조건이죠. 네. 자, 이게 2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특정 화가의 작품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1달러씩 뺏어가요. 즉 클레이 작품이 나왔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누르면 처벌하는 거죠. 타겟에 접근하면 처벌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조건. 특정 화가의 작품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으면은 1달러를 적립해요. 야, 너 클레이 작품에서 절대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돼. 그래서 누르지 않고 내가 윽 하고 참으면은 1달러를 줄게. 이건 뭐예요? 타겟을 회피하면은 보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조건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이 시행을 반복할수록, 이런 연구의 트라이얼, 이 시행을 반복할수록 반응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누르라는 건 누르고 누르지 않으라는 건 안 눌렀다는 얘기죠. 또 반응 시간도 짧아졌을까? 누르는 것에 대한 반응 시간, 이게 짧아졌을까? 일단 1번 조건. 이 특정 화가의 작품에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1달러씩 적립되는 아주 우리 뇌 시스템에 부합하는 것 같은 조건이죠. 타겟을 접근하면 보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이 조건에서 가장 학습이 원활하게 일어났습니다. 즉 시행을 반복할수록 학습의 정확도와 반응 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아주 정상이죠. 근데 2번 20달러를 선지급한 다음에 특정 화가의 작품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현상 유지. 근데 누르지 못하면은 즉 타깃을 놓치면 1달러를 차감해요. 처벌이 일어나요. 이 조건은요, 학습이 일어나긴 했지만 1번 조건만큼의 정확도와 반응 속도는 아니었어요. 즉 인간은요, 뭔가 지키고 유지하는 이런 게임을 되게 힘들어해요. 내가 내 100달러를 유지하고 지키는 이런 게임 되게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특정 화가의 작품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오히려 1달러를 차감하네. 그러니까 누르지 않아야 돼요. 타겟에 접근하면 오히려 처벌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그래도 그냥 꽤 괜찮은 성과였어요. 시행이 반복될수록 정확도와 반응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처벌에 대한 회피 성향을 이용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즉, 다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1번은 보상에 대한 접근, 3번은 처벌에 대한 회피인데 요거는 우리가 잘 학습해요. 인간 뇌의 기본 성향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보상에는 접근하려고 하고 처벌을 회피하는 거. 요건 잘해요. 근데 마지막 4번 네 번째 조건. 특정 화가의 작품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으면 1달러를 적립해주네? 뭔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타깃을 회피하면은 오히려 보상이 있어.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아야 뭔가 보상이 있어. 이건요, 정말 최악의 학습 성과를 보였습니다. 연습을 반복해도 반응의 정확도와 속도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그 병아리들의 학습이죠. 회피해야, 오히려 도망가야 먹이가 다가와. 이런 걸 학습을 못해요. 인간이라고 다를 줄 아세요? 이거 학습 못한다니까요. 네?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뭔가 버리거나 회피해야 보상을 얻는다는 거, 이런 거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연구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되게 분명하죠. 첫 번째, 인간은요, 보상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할 때 가장 뛰어난 습관을 보여요. 가장 뛰어난 학습 성과를 보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처벌을 피하는 방식으로도 학습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보상에 접근하는 방식만큼의 학습 효과는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처벌에 접근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처벌은 피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 시스템인데 처벌에 접근하게 해. 이런 거나 보상을 피하는 거. 보상에는 접근해야 되는데 보상을 회피해야 보상이 있다. 이런 거는요, 학습을 어려워해요. 또 뭔가 그러니까 지키고 유지하는 게임, 보상을 피해야 보상이 있다. 이런 게임은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또 최근까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었나요? 혹시 이 바로 앞에서 학습 효과가 나빴던, 또 심지어 최악이라고 했던 2번, 4번은 아니에요? 또 학습 효과가 있지만은 좀 학습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한 3번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보상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은 거죠. 자, 이런 인간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